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글을 쓰기 전에 몹시도 자리에 앉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만둘까 말까 그렇게 턱을 괴고 대충 인터넷을 뒤지던 도중에 유명한 컨설턴트 스티븐 코비의 말을 만났습니다. 책임감이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저는 글을 쓰기로 스스로와 약속한 상태지만 쓰기 싫다라는 느낌이 교통사고처럼 확 덮쳤습니다. 사고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에 사고잖아요. 느낌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하기 싫다는 느낌을 따라서 오늘 하루의 일을 건너뛸 수도 있고요. 꾹 참고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 순간 나라는 사람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책임감이죠. 혹여 우리가 공부하기 싫어지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공부하기 싫다는 생각은 그냥 느낌일 뿐이니까요. 우리들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냐의 여부는 그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상에 앉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티븐 코비의 그 글을 읽은 후에 이렇게 글을 한 편 썼습니다. 책임감이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미국의 컨설턴트 스티븐 코비의 말입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는 365 혼공 캘린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의 한 대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엔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릿이라는 단어를 보기 시작한 건 한 3년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첫 번째 책 공부 비타민이 나왔을 때 설레는 마음을 안고 교보문고에 갔었거든요. 매대에 쌓여있는 저 자신의 책을 보는 느낌은요. 제가 숙명여대 앞에 카페를 처음 열었을 때 인테리어가 딱 끝나고 그 가게를 밖에서 바라볼 때와 비슷했습니다. 뭐라 할까요?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구나. 하지만 이제부터 할 일은 더 많겠다라는 느낌이었죠. 아무튼 그 공부 비타민 책 옆에 그릿이라는 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같이 신간 코너에 말이에요. 그 그릿 책은 그릿의 창시자인 이 엔젤라 더크워스의 책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릿의 오리지널 버전이 출간되기도 전에 그 그릿이라는 개념은 많은 호응을 얻고 있었던 셈인 거예요. 저는 이제서야 겨우 그릿 책을 읽었습니다. GRIT, 그릿이에요. 엔젤라 더크워스가 지은 그릿이고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이 책의 요지를 보았을 때요. 사실 이미 저는 맞는 이야기다라고 거의 100% 동의하고 있었어요. 제가 공부해 온 것과 또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기껏해야 경험해본 분야가 학교 공부, 독서, 글쓰기, 검도, 직장일 정도지만 그 분야들에서 제가 아는 한 잘 할 수 있는 비법은 거의 같았고요. 또 음악이든 운동이든 코미디든 소설 쓰기든 간에 전문가적인 실력을 거둔 사람들이 말하는 잘하는 방법 역시 제가 경험한 것과 거의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 원칙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제 경험 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해야 잘한다고 말하는 조언이나 노하우나 성공법 같은 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접근했거든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경험했던 성공 방법이 있습니다. 또 제가 검도를 하면서 느꼈던 성장의 방법이 있죠. 글쓰기나 방송,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분야들에서는요. 제가 깨달은 보다 잘하는 방법, 실력이 느는 효과적인 방법은 동일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분들, 훌륭한 분들이 남긴 글이나 에세이나 일상을 보더라도 어느 부분이 실력을 기르는데 핵심적인 기여를 한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그게 아닌지를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중 정말 중요한 성공의 열쇠가 바로 끈기, 여기서 말하는 그릿입니다. 그릿이 무엇인가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 모두 좋아하실 법한 스토리들로 문을 열겠습니다. 어느 도예가의 이야기, 또 유명한 영화감독 우디 앨런의 이야기, 그리고 영화배우 윌 스미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울러 제가 몇 년 전에 감명 깊게 읽은 책,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의 저자인 조지 밸런트 교수가 했던 실험 내용도 조금 등장합니다. 요지는 간단해요. 재능이 아니다. 노력이 중요하다. 타고난 무언가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성취를 가르는 건 노력이다.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엔젤라 더크워스는 이런 말을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었어요. 한번 가만 들어보시죠. 재능 곱하기 노력이 기술이다. 그리고 기술에다가 노력이 곱해지면 성취가 된다.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으신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능에다가 노력이 더해질 때 우리는 어떤 기술을 습득합니다. 그렇죠? 그게 피아노 연주 실력이든 작문이든 무엇이든 간에요. 재능이 있어도 노력이 곱해져야 기술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실력, 기술이 있다고 해서 곧장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기술을 습득해도 이 기술에다가 노력이 곱해져야 무언가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게 곧 성취죠. 즉, 재능 곱하기 노력은 기술이고 기술 곱하기 노력은 성취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공식을 하나로 엮으면 이래요. 재능 곱하기 노력 곱하기 노력은 성취다. 즉, 재능에다가 노력의 제곱을 곱해야 성취가 되는 겁니다. 결국 재능보다 노력의 비중이 훨씬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미네소타에 사는 워런 맥킨지라는 유명한 도예가가 있다. 현재 92세인 그는 성인이 된 뒤로 한시도 도예 작업에서 손을 놓지 않았다. 맥킨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솜씨 좋은 도예가는 하루에 40개나 50개의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잘된 작품도 있고 보통인 작품도 있고 형편없는 그런 것도 있죠. 그 중에서 몇 점 정도가 상품의 가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소수의 작품만이 매일 사용하더라도 계속 눈길을 사로잡겠죠. 그런 맥켄지는 90살을 넘긴 지금도 매일 물레를 돌린다. 이런 노력을 통해 그는 기술을 향상시켜왔다. 맥킨지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부부가 처음 도예를 시작했을 때 만든 도자기 중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형편없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그때 만들 수 있는 최선의 작품이었지만 당시의 생각이 단순했던 만큼의 작품 역시 단순했고 요즘의 제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깊이가 그때는 없었죠. 처음에 1만 개의 작품을 만들 때까지는 힘들었는데 그 뒤부터는 조금씩 수월해졌어요. 그렇다. 작업이 수월해지고 맥켄지의 기술이 향상되면서 하루에 만들어내는 작품의 수가 늘어났다. 동시에 그가 세상에 내놓는 훌륭한 작품의 수도 증가했다. 결국 맥켄지는 노력을 통해 최대한 흥미롭고 사람들의 집에 어울릴 만한 작품을 점점 더 잘 만들게 됐다. 그리고 그렇게 쏟아부은 노력 덕분에 더 많은 것을 성취했다. 이번에는 난독증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작가가 된 존 어빙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존 어빙은 현재 미국 문학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야기꾼으로 칭송받는다. 지금까지 10권이 넘는 소설을 썼는데 대부분이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됐고 절반은 영화로 제작됐다. 하지만 어빙은 재능형이 아니었다. 그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영어 과목에서 C-를 받았다고 한다. SAT, 미국 수능에서 언어 영역 점수는
800점 만점에 고작 475점으로 SAT를 치른 학생들 중에서 하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다. 게다가 졸업 학점이 모자라서 고등학교를 1년 더 다녀야 했다. 어빙은 교사들이 자신을 가리켜 게으르고 멍청한 학생으로 여겼다고 회상한다. 그러나 어빙은 게으르지도 멍청하지도 않았다. 다만 심한 난독증이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친구들이 읽기 과제를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었다면 어빙은 보통 2-3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읽고 쓰기가 쉽지 않았던 까닭에 어빙은 어떤 일을 아주 잘하려면 능력 이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 경우에는 2배로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거듭해서 하다 보면 타고난 재능이 없는 일도 제2의 천성처럼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일을 할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 또한 배웠습니다. 제가 요즘 쓰는 소설에 자신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원고를 계속 검토할 지구력 하나는 끝내주게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작가로서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은 고쳐쓰기예요. 저는 소설이든 각본이든 초고를 완성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원고를 수정합니다. 그렇다. 존 어빙은 매일매일 노력한 끝에 역사상 가장 문장력이 좋고 다작하는 작가가 됐다. 그는 노력을 통해 대가가 되었고 노력 끝에 얻은 대가의 필력으로 나를 포함해 수백만 독자에게 감동을 준 작품을 탄생시켰다. 이번에는 그래미상을 수상한 음악가이자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던 영화배우 윌 스미스의 이야기를 해보자. 그는 평소에 재능과 노력, 기술 성취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왔다. 그는 과거에 제가 특별히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남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어리석고 지독해 보일 정도의 근면성을 가진 것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윌 스미스가 보기에 성공이란 곧 끝까지 해내는 것을 말한다. 그는 연예인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비결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다. 제가 남들과 확실히 다른 점이 있다면 러닝머신 위에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뿐입니다. 저보다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저보다 재능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섹시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 모든 면에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 나보다 10의 9가지가 나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러닝머신 위에 올라간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기권하거나 제가 러닝머신 위에서 뛰다가 죽거나 하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1940년 하버드대학교의 연구자들도 같은 생각을 했다. 그들은 건강한 청년의 특성을 알아냄으로써 사람들이 보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돕겠다는 연구 목표를 구상하고 하버드대 2학년생 130명에게 최대 5분 동안 러닝머신에서 뛰라고 요청했다. 러닝머신의 경사를 높이고 속도를 최대로 설정해서 학생들은 보통 4분밖에 버틸 수 없었다. 겨우 1분 30초를 버틴 이들도 있었다. 이 러닝머신 실험은 학생들로 하여금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치게 고안되었다.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원래 체력보다 힘들게 러닝머신을 설정함으로써 지구력과 의지력을 측정해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 조지 베일런트라는 정신과 의사가 러닝머신 실험에 참가했던 이들을 추적 조사했다. 이제 60대가 된 하버드생들은 대학 졸업 후부터 2년에 한 번씩 연구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그간 그들이 작성한 설문지, 편지, 심층 면접 기록 등 온갖 자료가 하버드대학교의 개인별 폴더로 보관되어 있었다. 베일런트는 그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성인기 전반의 심리적인 적응도를 추정했다. 그 결과 20살 무렵에 러닝머신 위에서 버틴 시간은 성인 시기에 심리적인 적응을 예측해주는 신뢰할 만한 변수로 밝혀졌다.
물론 베일런트와 그의 팀은 학생들이 체력 상태에 따라서 러닝머신에서 오래 달렸을 수도 있다는 변수를 고려하긴 했다. 하지만 원래 갖고 있는 체력의 차이를 고려해도 러닝머신에서 달린 시간과 정신적인 인내력 사이에는 여전히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윌 스미스는 경험을 통해 엄청난 사실을 지적했던 거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달릴 때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 말이다. 이어서 유명한 영화감독 우디 앨런의 이야기를 해보자. 다작 작가이자 감독인 우디 앨런은 과거 젊은 예술가들이 조언을 해달라고 하자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지켜보니까 작가가 꿈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첫 단계에서 실패해버리고 실제로는 시나리오 한 편, 책 한 권 쓰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이에 비해 일단 시나리오나 소설 한 편을 실제로 완성한 사람은 뒤이어 연극으로 내거나 책으로 출간하더군요. 조금 더 간결한 우디 앨런의 표현에 따르자면 이런 한 문장이 된다. 일단 출석만 하면 8할은 성공이다. 나는 조지 베일런트 교수를 떠올리며 내가 1940년대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에 있었다면 한 가지 제안을 했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피실험자들에게 원한다면 다음날 다시 와서 러닝머신 실험을 해도 좋다고 했을 것이다. 내 생각에 그들 중에 일부는 다시 한 번 더 뛰면 더 오래 달릴 수 있는지 확인하러 왔을 것 같다. 일부는 물론 처음에 나온 기록으로 만족하고 다시 오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찾아오는 친구들은 3번, 4번 시도해보겠다고 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찾아온 횟수를 토대로 그릿 점수를 매겼을 게다. 처음에 러닝머신에서 버틴 시간도 힘들지만 노력을 계속하는 그릿 수치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음날 다시 찾아와 러닝머신 위에서 올라가는 행동이야말로 확실히 그릿을 보여주는 거다. 다시 찾아오지 않고 영원히 그 실험과는 작별하기로 한다면 전날의 고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러닝머신은 비유로도 아주 적절하다. 조사된 바에 의하면 가정용 운동 장비를 구입한 사람들 가운데 기대만큼 사용하지 않는 이들이 약 40% 정도 된다고 한다. 모든 코치와 운동선수가 말해주듯이 오랜 시간 꾸준한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길을 막 접어들었다가 그 길을 완전히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많은 러닝머신과 실내 자전거가 지하실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운동을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한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그만두는가. 텃밭 가꾸기, 퇴비 만들기, 다이어트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시작할 때는 들떠서 열심히 하다가 첫 번째로 커다란 장애물이나 긴 슬럼프를 만나자마자 영원히 포기해 버리는가. 많은 사람들이 시작했던 일을 너무 빨리, 너무 자주 그만두는 듯하다. 어느 날 딱 하루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는 다음날, 그 다음날도 눈을 뜨면 러닝머신 위에 올라갈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내가 제대로 계산만 했다면 재능은 2배로 갖고 있지만 노력은 절반만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 같은 기술에 머물 것이다. 반면 노력형은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이를 활용해서 도자기를 만들거나 책을 쓰고 영화를 감독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질과 양으로 성공을 판단한다면 끝없는 연습을 통해 높은 기술 수준에 이른 노력형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윌 스미스는 이렇게 지적한다. 재능과 기술은 두각을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무언가를 해내고 싶은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개념들 중에 하나입니다. 재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지만 기술은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그것을 다듬을 때만 향상됩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엔젤라 더크워스의 그릿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혼자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책상 위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1일 1 공부 자극 캘린더 365 혼공 캘린더를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